자, 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번이죠. 문제 3번. 자, 다음 자료에 의하면은 직접 재료 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제 문제 아까 첫 시간에 원가 구성도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가 구성도를 보면 자, 여기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직접 경비.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직접 원가죠. 제조 직접비.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제조 간접비를 더해주면 여기 이제 제조 원가가 되고, 자, 제조 원가에다가 이제 판매 관리비를 더하면 총 원가가 되고, 총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하면 요게 이제 판매 가격이 된다. 요게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야죠. 자, 우선 판매 가격이 여기가 39만 원. 그 다음에 판매 가격에는 총원가에, 자, 여기가 이제 총원가잖아요. 자, 총원가에 이익이 30% 가산돼 있대요. 그러면은 요 39만 원은 총원가에다가 30%의 이익이 가산된 거니까 얘를 1.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총원가는 30. 그러면 30만 원에 30%의 이익이면은 이익이 9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 판매 관리비는 제조 원가의 25%. 자, 요게 판매 관리비인데 요게 이제 제조 원가가 되죠. 자, 제조 원가의 25%. 그러면 여기가 요 제조 원가를 100%로 봤을 때, 자, 얘가 25%다. 그러면 30만 원을 1.25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30만 원을 1.25로 나눠주시면, 자, 24만 원이 제조 원가가 되고, 24만 원에 25% 계산하면 여기가 6만 원이 여기 이제 판매 관리비가 되는 거죠. 자, 판매 관리비가 6만 원.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제조 간접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조 간접비는 직접 원가의 20%. 그러면 요게 이제 직접 원가인데, 직접 원가의 20%. 그러면은 직접 원가를 100%로 봤을 때 20%니까 얘는 이제 1.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20만 원. 그러면 20만 원에 20%면은 4만 원 해서 24만 원. 자, 여기에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와 직접 경비 원가의 비율이 5대 3대 2다. 그러면 여기가 0.5, 여기는 0.3, 여기는 0.2. 그러면 전체가 20만 원이니까, 자, 여기는 10만 원이 되겠죠? 여기는 6만 원이 되겠고, 여기는 4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3개 더하면, 자, 직접 원가가 20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제조간접비가 4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직접 재료 원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는 요거 1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거꾸로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꼭 앞에서 가는 것만 구하지 말고 거꾸로 계산할 수도 있어야 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다음은 서울공업사의 8월 중 원가 자료다. 서울공업사의 8월 중 생산된 제품의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먼저 이제 뭐만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제공품 계정의 이해. 자, 우리가 이제 제공품 계정은 먼저 기초의 제공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직접 재료비, 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그러면 여기서 만든 놈을 제품이라고 하고, 자, 못 만든 것을 기말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이것만 제공품 계정만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 간단해요. 요거 항상 자, 기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그리고 여기 완성품은 제품, 미완성은 기말.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은 제공품에 27,000원에 18,000원, 그거를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자, 기초의 제공품은 27,000원이고, 자, 기말의 제공품은 18,000원.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이제 직접 재료비, 요걸 구해야 되는데, 자, 이 직접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재료원가 계정을 그릴 수 있으면 되죠. 그러면 재료원가는 다시 기초 재료에다가 당기의 매입 재료를 더해서, 자, 기말 재료를 차감하게 되면 여기에 재료의 사용액, 자, 소비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재료 소비액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 원재료는 54,000원이고, 자, 기말의 원재료는 45,000원입니다. 자, 여기에 원재료 매입액이 자, 126,000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여기는 135,000원이 재료의 소비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원재료 매입액이 126,000원 나옴으로써, 자, 직접 재료는 135,000원이다 이렇게 찾아냅니다. 자, 다음에는 직접 노무원가 소비액이, 자, 얼마 나왔어요? 자, 직접 노무원가는 90,000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는 작업시간당 경비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제조간접비는 없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뭐가 되느냐? 직접 경비가 되는 거죠. 자, 직접 경비가 되고, 우리 제조간접비라는 거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종합원가 계산이다. 종합원가 계산은 한 가지 제품만을 연속해서 대량 생산하죠. 그럼 제조간접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2개 이상의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제조간접비가 발생하는 거고, 한 가지 제품만 만든다. 그러면 제조간접비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접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작업시간당 경비원가가 10원이래요. 그러면 자, 얘가 몇 시간을 사용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요거 직접 노무비죠. 거기 보시면은, 자, 직접 노무원가는, 자, 얼마 나왔어요? 시간당 7원 50전이래. 그러면 이게 90,000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당 7원 50전인데 90,000원이다. 그러면 7원 50전으로 나눠주면은, 아, 12,000시간을 사용한 거죠. 자, 우리가 12,000시간을 작업할 때 시간당 아까 경비가 7원 50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2,000시간에 7원 50전에서 90,000원이 나온 거니까, 이제 직접 경비는 시간당 얼마라고 그랬어요? 시간당 10원. 그러면 여기가 120,0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꾸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다 들어갔으니까 이것만 빼면 되죠. 자, 얼마가 되나요? 27,000원에다가 135,000원, 그 다음에 90,000원에 120,000원 더해주면, 자, 총 원가가 375,000원인데, 자, 여기에서 18,000원이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단기 완성품은 354,000원을 단기에 완성했구나.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자, 단기 제품의 제조원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조원가는 354,000원이 제조원가가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원가의 흐름을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5번. 주식회사 명목에 X1년도 제품의 제조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원가와 제품 단위당 원가는 각각 얼마냐. 자, 이제 이것도 역시, 자, 원가의 흐름이에요, 그냥. 자, 그대로 다 지워버리고.
자, 출발은 어디서부터 한다? 제공품 기준에서 한다. 자, 제공품의 기초. 자, 그 다음에는 직접 재료비. 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는 문제를 봐야죠. 직접 재료비는 나와 있고, 직접 노무 원가 나왔고, 요번에는 제조 간접비가 나왔죠. 그러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완성한 제품, 미완성은 기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공품은 기초가 15만 원이고 기말이 25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까처럼 원재료기 좀 그려주면 되죠. 원재료를 그리면 기초 원재료에 단기 매입 원재료, 기말 원재료. 그러면 이게 재료 소비액이 되겠죠. 자, 여기는 10만 원이고, 자, 단기의 재료 매입액은 90이 나왔고, 자, 기말의 원재료가 20이다. 그러면 단기의 원재료 사용액은 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80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는 60. 자, 여기에 제조 간접 원가는 80.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제품의 제조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15만 원이고 80, 60, 80. 자, 여기에서 25만 원을 못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완성한 물건은 21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이, 자, 다음에는 제품 기종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기초 제공품, 기초의 제품.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완성품이 여기로 넘어오죠. 210. 그러면 여기가 기말. 그러면 요게 이번에 매출한 물건의 원가. 자, 그러면 제품 계정을 그리면 여기가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0이에요. 그러면 220에서 30. 그러면 매출 원가는 19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문제가 매출 원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매출 원가는 19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얼마냐? 그러면 물량의 흐름을 그려봅니다. 자, 물량 흐름을 그리면 기초, 그 다음에 이번에 완성, 그 다음에 여기에 기말. 그러면 여기 이제 매출 수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기초의 수량은 200개, 그 다음에 매출한 수량은 2,500개, 그 다음에 기말은 700개. 자, 이렇게 물량을 그리면 단기 완성품은 3,000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3,000개를 만드는데 21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 개에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죠. 자, 3,000개가 210만 원이니까 700원인가요? 7,000원인가요? 210만 원을 3,000개로 나눠주면 제품의 한 개당 원가가 700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문제가 요구하는 자, 매출 원가는 얼마예요? 190만 원. 자, 매출 원가는 190만 원.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는 간단하게 700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먼저 얘기를 안 했네요.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거를 들어서 이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네 하고 버릴 건 버리고, 틀렸어요. 틀렸으면 그 틀린 거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기 위해서 반복해서 연습하시는 그런 게 더 중요하죠.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본다. 그리고 설명을 듣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맞았으면 통과, 틀렸으면은 체크해서 모아둔다. 그 약속을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6번. 아래의 정보를 사용하여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라. 자,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우리는
응용 문제죠. 응용 문제. 자꾸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가지고 문제의 흐름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요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시면 돼요. 무조건, 자, 무조건 제공품 기준이에요. 자, 제공품. 그 다음에 기초.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는 제주간접비가 있으면 제주간접비, 없으면은 직접 경비. 자, 완성은 제품, 미완성은 기말. 이렇게 갑니다. 자, 먼저 기초 제공품은 이런 단기 총 제조원가의 20%. 근데 먼저 용어 이해를 다시 합니다. 자, 요거 세 개. 자, 요거 세 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요거. 얘는 단기의 완성품의 제조원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한 게 요게 직접 원가. 그 다음에는 요거죠. 자, 얘하고 얘. 요거 더한 게 가공원가. 요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바로바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직접 재료비는 6만 원이래요. 그럼 여기에 6만 원.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원가의 25%. 그러면은 요 단기 총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놈의 25%가 6만 원이래요. 그러면 요 단기 총 제조원가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죠. 자, 6만 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계산합니다. 자, 24만 원이네요. 단기 총 제조 비용은 24만 원. 자, 24만 원에 자, 25% 그래서 6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 원가는 가공비의 30%래요. 자, 요 제조간접비는 가공비는 얘하고 얘인데 얘의 30%래요. 근데 지금 가공비가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가공비가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근데 사실은 나와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 둘, 셋, 세 개를 더한 게 단기 총 제조 비용. 근데 거기서 직접 재료비가 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가공비는 요놈하고 요놈을 두 개 더한 거니까 아, 가공원가는 18만 원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가공비의 30%래요. 그러면 가공비가 18만 원인데 30%. 그러면 아, 5만 4천 원이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70%가 될 거 아니에요? 자, 70%면은 12만 6천 원이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요거 세 개를 다 더해 봅니다. 그러면은 6만 원에다가 12만 6천 원, 그 다음에 5만 4천 원. 그래서 아, 단기 총 제조 비용은 24만 원이고, 자, 가공비는 자, 요거 6만 원을 뺀 18만 원이구나. 이거를 한 방에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한 번에 요게 계산이 되신 분은 이제 졸업해도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공부가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초제공품은 단기 총 제조원가의 20%. 그러면 이게 단기 총 제조원가가 이게 24만 원이잖아요. 단기 총 제조 비용을 다른 말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놈의 몇 퍼센트? 20%. 자, 20%. 그러면 얘는 4만 8천 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요 기초 제공품의 1.2배. 그러면 4만 8천 원에 1.2배 하면은 얘는 5만 7,600원이 기말 제공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총계 계산하시면 여기는 28만 8천 원이죠. 자, 28만 8천 원에서 57,600원을 뺍니다. 그러면 얘는 23만 4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문제가 요구하는 단기 제품의 제조원가, 단기 제품의 제조원가는 23만 400원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 간단하게 원하는 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은 앙드레신 패션의 X1년 12월 말일 회계자료의 일부분이다. 자, 기초와 기말의 제공품은 없고 앙드레신 패션의 X1년도 매출원가가 어찌 되느냐. 자, 언제나 원가 얘기 나오면 요 제공품 계정이 이 키예요. 그러니까 제공품 계정만 잘 그리실 수 있으면 그러면은 쉬워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기초.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의 제조 간접비. 자, 완성은 제품. 미완성은 기말.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출발합니다. 자, 먼저 뭐라고 그랬느냐. 기초와 기말에 제공품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재료에 직접 재료가 거기 보면은 얼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야, 재료비도 안 나오고 이걸 어떻게 구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재료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원재료는 기초, 그 다음에는 매입, 그 다음에는 소비, 그 다음에는 기말. 그럼 여기 보니까 직접 재료가 3만 원이 늘어났고, 자, 직접 재료 구입액은 86이래요. 이거 보세요. 자, 재료를 86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자, 기초의 재료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기말의 재료가 3만 원이 늘어났대요. 그러면 기초 재료를 모르는데 이 어떻게 구하냐?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조건대로 자기가 직접 재료를 여기를 아무 숫자, 임의 숫자 0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직접 재료비가 3만 원이 늘어났대네. 그럼 여기에 3만 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86에서 3만 원 빼면 재료의 소비액은 83만 원이 요게 재료 소비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기초 재료가 아무 숫자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 주머니에 2만 원이 있대. 그럼 써요, 2만 원. 그럼 여기는 3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5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88에서 5만 원 빼면 얘는 어떤 경우든 이렇게 83만 원을 구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는 40. 그 다음에 제조간접원가는 60. 그럼 여기는 기초와 기말의 제공품은 없다 그랬으니까 이번에 완성한 물건은 183만 원이 되겠다라는 것을 찾아낸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제공품 다음에 등장하는 게 제품. 자, 기초 제품은 그 다음에 이번에 완성한 물건은 요 놈이잖아요. 요 놈이 자, 여기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매출원가가 되겠죠. 자, 이놈이 매출원가인데, 자, 여기서는 제품 재고액이 7만 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얘는 얘보다 7만 원이 줄었구나. 그럼 적어도 여기는 7만 원보다 큰 숫자를 쓰면 되죠. 8만 원. 그러면 7만 원이 줄었으니까 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다가 7만 원. 그럼 여기는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떤 분은 6만 원이 있겠습니다. 7만 원이 줄었다는데 여기다가 6만 원 쓰면은 문제를 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7만 원이 감소됐다 그랬으니까 적어도 여기다 쓰는 금액은 7만 원보다 좀 큰 글씨를 갖다가 쓰면 조건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91에서 자, 만 원 빼요. 그러면 당기의 매출원가는 190만 원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원리만 다시 한번 잘 정리정돈 해 주실 수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가회계가 오히려 재무회계보다 쉬운 과목으로 바뀌게 된다. 자,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그 문제풀이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원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잘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8번. 다음은 주식회사 백두의 제공품과 제품 관련 정보다. 주식회사 백두의 기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역시 우리는 제공품 계정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초.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자, 완성은 제품. 자, 미완성은 기말. 이렇게 흘러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 뭐야? 매출액이 18만 원이고 매출 총이익률은 20%다. 자, 제공품의 기초와 기말은 없다. 자, 제공품의 기초와 기말은 없다. 자, 그 다음에는 제품을 그리면 되겠네. 또 한번 제품. 자, 제품은 기초 제품에다가 자, 그 다음에 언제나 여기서 만들어진 놈이 여기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면 자, 얘가 이제 기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매출 총이익률이 20%고 매출액이 18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거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매출한 물건은 18만 원. 자, 여기 이제 매가예요. 매출에. 그런데 매출 총이익률이 20%. 그럼 매출 총이익률은 자, 매출액을 일로 본 거죠. 얘를 일로 봤을 때 자, 지금 이익률이 20%래요. 그러면 나머지가 자, 얘를 일로 본 거니까 얘를 일로 봤으니까 얘가 20%면은 얘가 80%가 되는 거죠. 그러면 80%면은 14만 4천 원인가요? 요게 이제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매출액을 일로 봤을 때 매출 총이익률이 20%면은 나머지 80%가 원가율이 된다라는 거 매출 총이익률법을 생각하시면 쉽게 답이 나오죠. 자, 그러면 18만 원에다가 자, 0.8 하면은 14만 4천 원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기초의 제품이 만 원이래요. 자, 기초의 제품은 만 원. 자,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느냐? 단기 제조 간접비가 4만 원이래요. 자, 요게 제조 간접비가 4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는 기본 원가의 60%래요. 요거. 자, 요거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더한 게 자, 여기 이제 기초 원가 또는 다른 말로 기본 원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재료 원가는 기본 원가의 60%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는 가공 원가의 50%래요. 요거 직접 노무 원가는 자, 요게 가공비잖아요. 자, 요게 가공비인데 자, 얘가 가공비의 50%다. 그러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는데 얘가 50%면 얘가 50%죠. 그럼 얘는 4만 원이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 가공원가는 8만 원이고
8만 원에 50%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게 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원가. 우리 아까 직접 재료비는 자, 기본원가의 60%. 그럼 요거하고 요거 두 개. 기본원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얘가 60%면 얘가 40%네. 그러면 40%가 4만 원이니까 기본원가는 10만 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거의 60%인 6만 원이 직접 재료 원가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거죠.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 둘, 세 개 더하면은 14만 원이고, 자, 요놈이 이제 1로 넘어오죠. 14만 원이. 그러면 요게 15만 원이 되니까 14만 4천 원 빼면은 기말의 제품은 6만 원이 되는 것을, 6천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말 제품 재고에, 자, 요 기말 제품 재고액은 6천 원이 된다라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원가의 흐름, 요거를 잘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86페이지, 자, 원가의 흐름. 자, 원가의 흐름은, 자, 우리 뭐 식계정 대체잖아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가, 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공품과 제조간접비로 가고, 다시 한번. 자, 재료비와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경비, 재료비와 노무비, 그 다음에 이제 제조경비가, 자, 여기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제공품하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그럼 이제 요거죠. 자, 재료의 소비액은 제공품과 제조간접비. 자, 노무비 소비액은 직접 노무비는 제공품, 간접 노무비는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로 갈 수가 있죠. 자, 노무비 중에서, 자, 사무실의 급여, 얘는 이제 판매 관리비. 자, 경비. 자, 직접 경비는 제공품, 간접 경비는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사무실의 경비는 판매 관리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먼저 재료비와 노무비, 제조경비는 제공품하고 제조간접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간접비가 모아지면 얘는 제공품으로 가서 얘는 끝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공품에서는, 자, 만든 놈을 제품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제공품은 제품.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은, 자, 팔리면은 매출 원가로 가야죠. 자, 매출 원가. 자, 제품은 매출 원가. 그러면 이제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매출, 요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끝났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노래에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는 제공품과 제조간접비, 간접비는 제공품 되어 배부되고 제공품은 제품되네, 제품은 매출원가. 자, 이제 매출원가는 비용이니까 얘가 이제 손익으로 오는 거죠. 매출원가는 손익. 자, 판매비, 일반관리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 그 다음에 매출, 매출도 손익되네. 이게 바로 원가의 10요소. 자, 항상 이 원가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딴 거는 이거하고 이거는 너무나 잘 나오는데, 요 재료비 계정, 요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재료는 기초의 재료가 10원 있었고, 여기 이제 90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남아있는 재료가 20원이다. 그러면 이번에 사용된 재료 소비액은 80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가 이제 노무비인데, 노무비에서는 자, 중요한 게 전월의 미지급으로 나올 수 있어요. 전월 미지급, 전월 미지급, 대변. 그 다음에 반대로 전달에 먼저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은 전월선급은 차변에 오는 거죠. 전월선급, 차변. 그 다음에는 지급액이죠. 자, 지급액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비액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당월의 미지급이다. 그러면 당월 미지급은 차변에 오죠. 당월 미지급은 차변에. 그 다음에 이제 당월에 먼저 줄 수 있다. 당월 선급 대변이다. 요거를 무조건 포지션을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순서 보시면, 자, 매입은 차변이고 지급은 차변이다. 매입차, 지급차. 그 다음에 전선차, 전월 선급 차변. 전월 미지급은 대변, 전미대. 그 다음에 당월 미지급은 당미차, 당월 선급, 당선대. 이렇게 해서 자, 소비는 무조건 대변. 소비는 대변. 그래서 자, 요게 소비액이 일로 오게 되는 거죠. 경비도 마찬가지. 전월 선급, 자, 차변이에요. 자, 전월 미지급이면 대변이고, 전월의 미지급은 대변이고, 그 다음에 경비도 지급은 차변이고, 자, 그 다음에 소비는 대변에 오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당월 미지급이면 차변에, 당월의 선급이면 대변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렇게 나타나죠. 노무비는 전월 선급이 거의 없어요. 전월 미지급. 그 다음에 당월 미지급. 요거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달에 못 준 게 100원인데, 자, 이달에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달에 줘야 할 게 900원이래요. 그러면 1000원을 줘야 되잖아. 그런데 800원만 줬어요. 그러면 아하, 200원은 아직 이달에 덜 줬구나. 당월 미지급이 차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차, 지급차, 소비대, 그 다음에 전미대, 전선차, 당선대, 당미차.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은 아주 수월하게 계정의 흐름을 잡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일반적으로 경비는 자, 먼저 준다고요. 그래서 전월 선급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월 선급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달에 보험료를 100원을 먼저 줬어요. 근데 이달에 보험료는 800원이래. 그러면 얼마만 주면 돼요? 자, 100원을 먼저 줬으니까 이달에 800원 주면 700원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900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 아, 200원을 먼저 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무조건 외우세요. 매입차, 그 다음에 지급차, 전선차, 전미대, 당미차, 당선대, 소비대. 요거 꼭 외우셔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연습. 그러고 나면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제공품과 제조간접비로 가고, 그 다음 제조간접비는 몽땅 모여서 제공품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제공품은 어디로 간다? 제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품은 매출원가로 가고, 자, 매출원가는 손익으로 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판매관리비하고, 자, 그 다음에 매출, 이것도 어디로 와요? 손익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 요놈이 일로 오고, 자, 판매관리비가 일로 오고, 그 다음에 요거 매출, 요게 일로 옴으로써 우리는 손익계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원가의 흐름으로써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486 재료비, 487 노무비, 그 다음에 이제 3번 제조경비.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조간접비의 흐름, 제공품, 그 다음에 이제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서 매출원가로 넘어가는 전반적인 흐름이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자, 조금 이따가 자, 한번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 정돈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